더 강하게 한다더니 반쪽 징계 그친 국민의힘. 자,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지난 6월이죠. 민주당에 이어서 그제는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이 혐의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23명으로 그래픽이 나갔습니다. 12명으로 먼저 바로 좀 잡겠습니다. 이 23명은 그 당시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포함해서 총 인원을 저희가 착오해서 표기한 부분입니다. 12명으로 다시 한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장시간 동안 이들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제 뒤에 얼굴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어제 국민의힘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일단 12명에 대해서 비례대표인 이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한무경 의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 이 의원직 자체를 아예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그렇죠. 제명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6명에 대해선 아까 들으신 것처럼 소명을 듣고 의혹이 좀 해소가 됐다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런 남은 5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탈당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당을 요청받은 의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권익위의 조사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항변하는 의원도 있고요. 이 아니면 말고식의 조치다. 또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 보이겠다라면서 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12명의 의원 중에 제명 1명, 탈당 요구 5명, 그리고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된 6명 해서 12명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된 6명 중에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도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당에 밝혔는데, 이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내려놓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독립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약간 충혈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미 윤 의원의 가슴에는
이 국회의원 배지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윤 의원의 부친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용지를 사들였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런데 관련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 우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다면서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익위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지 않을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이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이 평소에도 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뭐 부정이나 비리 의혹에 얽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성격이라는 전언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저 기자회견장에 이준석 대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와서 사퇴를 만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사 결과 이제 당 지도부 결정으로 6명 현역 대표가 설명하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윤희숙 의원님의 상처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희숙 의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 사퇴를 만료하겠다고 전달을 했는데요. 이 대권 레이스의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의혹을 꺼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 뭉개고 있는데 이 본인 일도 아닌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전했고요. 또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윤 의원의 아버지가 했다는 건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우리 현실에서 이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라면서 이것을 문제 삼는 건 마치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음주운전으로 고발한 격이다. 내 친구 희숙이가 나는 임차인이다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무리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을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 윤 대표님, 요거 짧게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정도 있지만 뭐 진실성을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나는 임차인입니다. 뭐 이런 그 호소력 있는 것도 작년에 임대차법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독주하는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샤프하게 날카롭게 지적한 굉장히 뛰어난 초선 의원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런 일이 터지니까 본인은 억울한 게 이제 소명은 됐지만은 자기 성격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돼서 의원직 사퇴까지 대권 주자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용기나 책임감은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 예, 저는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 사퇴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걸로 봐요.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네. 뒤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당에 누를 끼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사퇴함으로써 오히려 당에 누를 끼치고 국민한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정말 반성하고 내가 잘못된 거는 다시 좀 가다듬는 마음에서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만두는 거는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만두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앵커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 참석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그만두거든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죠. 국회가 안 열릴 때는 국회의장이 또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지금 여당을 비판했잖아요. 나까지 끼어들였다.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면서 왜 자기 운명을 여당한테 맡기죠? 국회에는 다수당이 여당이잖아요. 거기 여당한테 저 그만둘 테니까 사표 받아주십시오를 여당한테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옛날에 오세훈 10년 전에 지금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뽑아줬지만 국민들이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번에 권익위 발표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캠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12명 중 5명의 의원이 바로 윤석열 캠프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캠프 내 관계자 제가 어제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캠프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캠프 내 직책을 맡고 있던 한무경, 정찬민 그리고 안병길 의원은요.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인데요. 이철규, 송석준 의원은 소명 절차를 현재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요.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번에 6월에 민주당 경우에는 특검까지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번에 대한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캠프에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 발표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었는데요. 캠프 참모들 사이에선 최고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 무조건 자르는 것도 공정은 아니지 않냐는 등의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윤 예비후보는 지난 6월이었죠. 민주당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즉각적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의 실망 등으로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상황이 이러면 이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내 경쟁자인 다른 대선 주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이 유승민 캠프 측, 이 김웅 대변인은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캠프 안에 의원 다수가 포함이 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좀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홍준표 후보는 후보 본인이 직접 자신의 SNS에 참 딱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좀 더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나와라 라면서 이 정치 선배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 호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네,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 의혹 이렇게 받고 있는 12명 중에 또 5명은 윤석열 캠프에 있습니다. 3명은 어제 캠프 직책을 사퇴했고 2명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버티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건지 의문입니다. 정의, 공정 타령을 하던 윤석열 후보는 캠프 참여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부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 타령하던 이 윤석열 후보 캠프 내 부동산 문제부터 밝혀라라고 비판을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윤호중 원내대표 외에 이낙연 이 캠프에서도 캠프 간판을 떴다방으로 바꿔라라고 비꼬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배 교수님, 네. 이렇게 반응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면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국가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권익위 조사 결과는 약하다. 따라서 특검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권익위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맹공격을 펼쳤는데 지금 전체 12명 가운데 5명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있어요. 다른 사람 캠프에는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5명이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5명들이 캠프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직본부장, 홍보본부장, 국민소통본부장, 심지어는 부동산 정책본부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점에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행동한 것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다. 네, 해명도 해명이고 입장을 더 나타낼 중요한 것이다. 것은 사과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 12명 가운데 본인의 캠프에 5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행동이 윤석열 전 총장 정치 신으로서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좀 차별점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보면 저번에 민주당도 12명, 이번에 국민의힘도 12명,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쓴소리가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일제히 권익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명이라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허접할 정도의 그 서류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이 민주당이 12명하고 이걸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3분 정도는 전혀 이 본인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 보였거든요. 굳이 따지면 한 9명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12명으로 했다는 건 아마 이건 민주당 지난번에 12명 했으니까 그 숫자 맞추려고 한 게 아닌지. 그저께 송부된 내용을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공조직에서 이런 수준 낮은 의혹 제기를 입법부에다 들이댔다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로 이런 의혹 제기들이 날아들었다면은 입법부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당당하게 그런 동의를 받아서 내용을 공개하고 만약에 국민들에 공개했을 때 이것이 진짜 권익위라는 기관이 월권 또는 과도한 입법부에 대한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문서를 만든 것이라면은 권익위가 이건 해명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권익위 자료 자체가 너무 허접했다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역시 권익위 자료는 비위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권익위 통보 결과는 원문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권익위 통보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잣대가 고무줄이었다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여야의 숫자 맞추기 결과라며 권익위 각본에 분노한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권익위 발표가 임박했을 때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결과로 봐서 12명의 의원 중에 1명은 제명, 1명은 탈당 요구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처분에 존중한다라는 논평을 냈어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네, 이 12명 중에서 1명은 제명, 5명은 탈당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 신속한 조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중한다. 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사이에서 오가는 이 논평 중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호평을 하는 이런 논평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호평을 한 이유, 사실 민주당이 이 자당 민주당 의원들의 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도 이 적발된 의원들 명수만 보면은 똑같이 12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12명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취한 조치, 이 비례대표 의원들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당이 아니라 탈당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의원직 자체를 아예 상실하게 되거든요. 비례대표는 때문에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 1명을 이 출당을 시키는 그런 제명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두 당 모두 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이랑 똑같이 그렇게 2명을 비례대표는 이 출당하는 조치를 했었고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이 탈당을 권유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권유한 10명 중에서 절반인 5명은 탈당계를 냈지만 5명은 끝까지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 탈당계를 낸 5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 당 지도부에서 탈당계를 내지 않고 반발하는 5명은 어떻게 하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탈당계를 낸 5명에 대해서도 이 탈당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탈당 권유는 10명한테 모두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탈당한 의원은 1명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보고 이제 뭐 못했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그런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딱히 국민의힘에 뭐라고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조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나오면서 이 탈당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된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요. 최고위 그러니까 당원 당규 국민의힘 당원 당규 규정에는 이 탈당 권유를 받으면 10일 뒤에 본인이 탈당하지 않더라도 10일 뒤에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윤리위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도 윤리를 빨리 구성해서 조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내릴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